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연재해와 무책임한 정부 대응 속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이민이 늘어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위기를 몸소 체감한 이들은 한국에서 마주한 신속한 재난 대응과 혁신적인 사회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일본인들을 한국으로 이끌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은 이제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쿄의 유명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후쿠다 미유키입니다. 일본에서 여성이 팀장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죠. 15년간 회사에 헌신하며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해 종일 바쁘게 지내는 삶이 제 일상이었어요. 힐 씨는 발이 아파도 눈이 피로해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종종 저에게 물어봅니다. 후쿠다 씨는 어떻게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정까지 완벽하게 꾸려가죠?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사실 집에 돌아와 구두를 벗는 순간부터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남편 다카시와 두 아이, 중학생 딸 아야와 초등학생 아들 유토를 돌보는 일은 또 다른 전쟁이었어요. 회사에선 모두 제가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머릿속엔 늘 아이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학교 숙제는 잘하고 있을지, 중간고사 준비는 괜찮을지. 이런 생각들로 회의 중에도 가끔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았죠. 지난달부터 지진 경보가 거의 매일 울려댔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숨었고 저는 침착하게 대처하는 척했지만 실은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이들은 괜찮을까였어요.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매 순간이 불안의 연속이었죠. 이틀 후 회의 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후쿠다님 유토 어머니시죠? 학교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모든 학생을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하게 회의를 중단하고 팀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만난 유토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 학교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 선생님도 무서워했어.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도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갈라진 도로와 기울어진 전봇대가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오니 다카시도 일찍 퇴근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도 비상 대피했어. 정부에서는 큰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이건 분명 심각한 상황이야. 다카시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죠. TV에서는 연일 재난 뉴스가 이어졌고 정부 관계자들은 자력 생존이 중요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잠든 척했지만 유토의 방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규칙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결국 우리 가족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떠밀려가듯 살아온 제 인생과 가족의 미래가 갑자기 불확실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화려한 커리어 뒤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제가 얼마나 큰 결단을 내리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 창문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어제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갑자기 폭설이라뇨. 일기예보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기후 변화였습니다. 도쿄에 이런 폭설은 처음이었죠. 휴대폰을 확인하니 회사와 학교에서 동시에 연락이 와 있었어요. 출근과 등교 모두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카시, 아이들 깨워야 할까요? 오늘은 등교도 안 하네요. 남편에게 속삭였죠. 다카시는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심각한 수준이야. 문이 눈에 갇혔어. 그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라디오를 켜보니 도쿄 전역이 마비 상태라고 했습니다. 교통은 완전히 끊겼고 전기와 수도도 일부 지역에서 끊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일어나자 처음엔 학교에 가지 않는다며 기뻐했지만 상황을 이해하고는 금세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토는 창문 밖을 보며 계속 물었어요. 엄마, 이게 다 언제 끝나요? 우리 집이 무너지면 어떡해요?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저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야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중학교 3학년인 그 아이에게는 내년 고등학교 입시가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TV에서는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의 자구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각 가정에서도 최소 일주일간의 식량과 물을 비축하시길 권고합니다. 말뿐인 대책에 화가 치밀었죠. 다카시도 화난 표정으로 TV를 끄며 말했습니다. 이건 무책임하잖아. 작년 지진 때도 그랬어. 말로만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지. 점심을 준비하며 냉장고를 열어보니 식료품이 많지 않았어요. 평소 바쁘다 보니 장을 제대로 못 봤던 겁니다. 이대로는 며칠도 버티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카시가 외투를 입으며 말했어요. 내가 슈퍼마켓에 다녀올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만류했지만 다카시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이 굶으면 안 되잖아. 다카시가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또 지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빨리 식탁 아래로 대피시켰죠. 유토는 울음을 참지 못했고 아야는 놀라서 말도 못했어요. 지진이 잦아든 후 다카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도로는 더 심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지만 다카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안감에 몸서리치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카시였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처참했죠. 옷은 젖고 더러웠으며 손에는 작은 봉지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슈퍼는 이미 텅 비었어. 이것도 겨우 구한 거야. 봉지 안에는 라면 몇 개와 물 한 병뿐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우에노 씨네 집이 무너진 걸 봤어. 우에노 씨는 눈을 치우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대. 구급차도 못 온대. 다카시의 이야기를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우에노 씨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고 유토의 친구 아버지였죠. 그 집 식구들은 괜찮대? 걱정스레 물었어요. 다카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다들 혼란스러워하더라. 정부에선 대피소를 연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대. 저녁이 되자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캄캄한 집안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다카시와 저는 어떻게든 침착한 척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고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회사도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건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깊이 고민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가득했고 간간히 들리는 멀리서의 비상 사이렌 소리가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다카시와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요. 다카시는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폭설이 그치고 이틀 후 간신히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출근한 직원은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교통 두절로 오지 못했거나 가족 안전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었던 겁니다. 팀원들도 절반만 출근했죠. 저는 그래도 마케팅 팀장으로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재난 상황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회의실에서 시작한 말이었죠. 하지만 부장님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후쿠다 씨, 지금은 위기 대응보다 매출 회복이 우선입니다. 마케팅 부서는 당장 신규 프로모션을 기획해야 해요. 믿을 수 없는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부장님, 직원들의 안전과 고객들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프로모션은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쿠다 씨, 회사가 살아남지 못하면 직원 안전도 없습니다.
주주들은 당장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정부도 회사도 모두 사람보다 숫자와 통계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잠시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학교가 재개되어 수업 중이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쿄 거리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사쿠라와 함께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사쿠라는 최근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참이었죠. 미유키, 한국은 정말 달라. 지난주 서울에서 작은 지진이 있었는데 바로 재난 문자가 오고 대피 안내까지 실시간으로 받았어. 사쿠라의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처럼 알아서 대피하세요 같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사쿠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대피소 위치, 교통 우회로, 심지어 인근 약국 정보까지 알려줬어.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모든 건물이 내진 설계가 철저히 되어 있다는 거야. 사쿠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글로벌 협력팀 아오키 부장과 마주쳤어요. 후쿠다 씨, 잘 됐네요. 다음 주에 한국 파트너사와 화상회의가 있는데 마케팅팀에서도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마케팅 전략을 공유받을 예정이에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죠.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쭤봐도 될까요? 아오키 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긍했어요. 물론이죠. 그쪽도 알아보면 좋겠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은 평소보다 훨씬 혼잡했습니다. 지진 때문에 몇몇 노선이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이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쿄 거리는 여전히 복구 공사 중이었고 일부 건물은 안전 점검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미래인가?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유토의 친구 켄타의 집이 심하게 파손되어 대피소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아야는 학교에서 재난훈련을 했다며 엄마, 우리 학교는 대피 계획도 제대로 없어요. 선생님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라고 말했죠.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사쿠라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신속한 정보 제공은 일본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다카시가 퇴근하고 돌아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며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또 인원 감축 이야기가 나왔어.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만 강조하니 정말 미치겠더라. 식탁에 앉아 다카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카시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야?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카시는 놀란 표정이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오면서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재난 대응 시스템, 한국 이주 조건, 일본인. 한국 생활 화면을 들여다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재난 대응뿐 아니라 교육, 의료, 사회 안전망 등 여러 면에서 일본과 달랐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본인들의 한국 이주가 크게 늘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문득 거리의 균열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의 삶에도 이런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막연한 불안감은 구체적인 고민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파트너사와의 화상회의 일정을 확인하며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화상회의가 있던 날 아침 사무실 빌딩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늘이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이상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옆자리 동료 야마다 씨가 창가에 서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야마다 씨, 무슨 일 있나요? 물었더니 그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후지산 주변에 화산 활동 징후가 포착됐대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SNS에선 이미 난리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후지산은 수백 년간 휴화산으로 있었지만 언제든 활동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준비를 하려는데 갑자기 건물 전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책상 위 물건들이 우수수 떨어졌고 사무실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본능적으로 책상 밑으로 피했죠. 1분 정도 흔들림이 계속된 후에야 진정되었습니다. 모두 괜찮으세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비상경보가 울렸어요. 긴급 재난 알림입니다. 후지산 화산 폭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시민은 대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 있었어요. 바로 다카시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뉴스 봤어요? 아이들은요? 다카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방금 2명 다 학교에서 데려왔어. 집에 있어. 당장 돌아와. 저는 사무실 사람들에게 급히 양해를 구하고 나왔어요. 한국과의 화상회의 같은 건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지하철은 운행 중단, 버스는 교통체증으로 꼼짝 못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2시간 넘게 걸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꾸려 도시를 빠져나가려 했고 가게들은 약탈 방지를 위해 셔터를 내리고 있었죠. 하늘은 점점 더 검붉게 변해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유토는 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우리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아야도 평소의 의젓함은 온데간데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친구들 가족은 다들 시골로 대피한대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해요? 다카시는 이미 비상용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대피소가 몇 군데 있어.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해.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다카시,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카시는 경악한 표정이었죠. 지금 무슨 소리야? 이런 비상 상황에 어떻게 다른 나라로 간다는 생각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될 거예요. 지진, 화산, 폭설까지 정부는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하잖아요. 자력으로 살아남으세요라고요.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는요? 유토와 아야가 이런 불안 속에서 자라길 바라나요? 다카시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한국이라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조사해봤어요. 한국은 재난 대응 시스템이 훨씬 체계적이고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대요. 회사에서 한국 파트너사와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야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정말 한국으로 갈 거예요? 저 사실 한국 아이돌 좋아하는데 한국어도 조금 배우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말없던 아야의 고백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토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한국에도 학교가 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다카시는 화가 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 얘기는 지금 할 게 아니야. 당장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해. 창밖에서는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고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카시가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도 함께 아이들을 껴안았어요. 가족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죠. 흔들림이 멈추자 다카시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일단 시골에 있는 내 부모님 댁으로 가자. 거기서 다음 계획을 세우는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란 걸 알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다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며 저는 노트북을 함께 챙겼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파일들이 있었거든요. 다카시는 제가 노트북을 챙기는 것을 보고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어요. 밤중에 다카시의 부모님이 사는 나가노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지친 듯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를 빠져나가는 차들로 도로가 꽉 막혀 있었어요. 다카시는 운전대를 꽉 쥐고 묵묵히 앞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다카시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죠. 알아. 나도 걱정돼. 하지만 한국은 그건 너무 급진적인 결정 아닐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인가요? 다카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다카시 부모님의 나가노 집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산속의 조용한 마을은 도쿄의 혼란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뉴스는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대피 권고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어요. 저녁 식사 후 다카시와 단둘이 마당에 앉아 있을 때 말했죠. 다카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무기한 재택근무를 하라는군. 사무실 건물이 심하게 파손됐대. 저도 비슷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오랜 친구 유카리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유카리는 작년에 가족과 함께 한국 서울로 이주한 친구였어요. 미유키, 너희 괜찮아? 뉴스 봤어. 정말 끔찍해 보여. 유카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우리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유카리가 말했죠. 왜 너희도 한국으로 오지 않아? 지금이야말로 결정할 때야. 다카시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계속 유카리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의 생활이 괜찮아? 아이들 적응은? 유카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상상 이상으로 좋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잘 적응했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달라. 통화가 끝난 후 다카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지하게요. 사실 회사 동료 중에 한국 지사로 이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 정보도 많이 얻었고요. 다카시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국어도 못하는데. 노트북을 가져와 제가 모아둔 정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일본인 커뮤니티, 취업 정보 등이었죠. 서울에는 일본인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언어 문제도 처음엔 힘들겠지만 서울은 영어도 많이 통하고 한국어는 배우면 되잖아요. 다카시는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야는 예상외로 적극적이었어요. 유토는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지만 한국에 있는 놀이공원과 게임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주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카시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 세대와는 달라. 너희는 젊고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야 해. 내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그 말씀에 다카시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다카시와 저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한국 이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죠.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카시가 아침 식사를 하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결정했어. 가자 한국으로.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다카시를 바라봤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실행이었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시작됐어요. 한국 비자 신청을 위해 서류를 모으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일했던 회사를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동료들 중 일부는 이해했고 일부는 놀라워했어요. 사쿠라는 나도 언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면 좋겠다며 응원해줬습니다. 비자 신청과 주택 정리, 아이들 학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씩 처리해 나갔어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날, 온 가족이 모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다카시의 부모님도 오셨죠.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어. 다카시 아버님의 말씀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야는 할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자주 영상통화할게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워서 다음에 만날 땐 통역해드릴게요. 짐을 싸면서 15년간의 일본 생활을 정리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특히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컸죠. 다카시도 불안감을 내비치면서도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갔어요. 떠나기 전날 밤 창문을 통해 일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외국어 안내판까지. 유토가 제 소매를 당기며 물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지진 없나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국은 일본처럼 지진이 자주 없단다.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 우리 가족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으로 이민자가 된다는 현실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공항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고 영어와 일본어로 소통이 가능했죠. 외국인 등록은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셨나요? 공항 직원이 미소 지으며 안내해 주었어요. 다카시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네. 공항에서 나와 미리 예약해둔 임시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곳곳에 보이는 녹지 공간.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간단한 일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관광이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아니요, 이주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 예정이에요. 택시 기사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임시 숙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한 달 계약으로 임대했고 그동안 정착할 집을 찾을 계획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신기한 듯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엄마, 바닥이 따뜻해요. 유토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정착 과정이 시작됐어요. 먼저 외국인 등록을 위해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영어와 일본어로 된 안내 책자를 읽었습니다. 담당 직원도 일본어가 가능한 분이 배정되어 큰 어려움 없이 절차를 마쳤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에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상담을 받으러 간 국제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언어 장벽이 있겠지만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어 금방 적응할 거예요. 특별 한국어 수업도 제공합니다. 유토는 처음에 많이 불안해했어요. 등교 첫날 교문 앞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죠. 가슴이 아팠지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야. 엄마도 아빠도 항상 내 곁에 있어. 아이를 꼭 안아주고 보냈어요. 아야는 의외로 학교 적응이 빨랐습니다. 첫날부터 한국 친구들과 잘 어울렸어요. 집에 돌아와 신이 나서 말했죠. 엄마, 새로운 친구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준대요. 그리고 케이팝 춤도 알려준대. 아야의 밝은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어요. 일상생활에서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도 항상 번역 앱이 필요했죠. 다카시는 이런 상황에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듯 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이대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집을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전세 제도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꺼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행히 일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카리가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인은 일본어가 가능해 의사소통이 수월했어요. 서울 마포구에 일본인 커뮤니티가 많아요. 그쪽으로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부동산 중개인의 조언대로 마포구 일대를 둘러봤죠. 놀랍게도 일본 식료품점도 있고 일본어로 상담 가능한 병원도 있었어요. 이런 발견들이 우리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마포구 홍대 근처에 새 집을 구했어요. 전세로 계약했는데 다카시는 처음에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많이 걱정했습니다. 큰 돈을 맡기고 월세를 안 낸다고? 정말 안전한가?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모두 확인한 후에야 안심했죠.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다카시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큰 모험이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다카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
특히 일자리를 찾는 게 가장 큰 과제야. 다카시는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저도 한국 회사와 인터뷰를 몇 번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보낸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유토는 이제 한국 친구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고 아야는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워와 자랑했죠. 무엇보다 두 아이 모두 일본에서 느꼈던 불안감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삶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의 생활이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해 가고 있었지만 저와 다카시에게 가장 큰 과제는 직장을 구하는 일이었죠. 매일 이력서를 보내고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며 기회를 찾았어요. 다카시는 일본 기업의 한국 지사에 지원했고 저는 다국적 기업과 한국 회사 모두에 지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글로벌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 함께 일했던 파트너사였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최대한 자신감 있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면접관 중 한 명이 일본어가 가능했고 나머지는 영어로 진행됐어요. 후쿠다 씨, 왜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오셨나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일본의 재난 상황과 정부의 대응에 실망했고 한국의 안정성과 기회에 끌렸습니다. 면접관들은 공감하는 듯 했어요.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몇 분 계세요. 이어진 질문들에 성실히 답했고 일본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 면접관이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후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급여와 복지 혜택도 일본에서보다 더 좋았습니다. 다카시도 제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역시 넌 어디서든 인정받을 실력이 있어.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다카시의 취업 문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첫 출근 날 새로운 회사는 생각보다 훨씬 역동적이었어요. 일본 기업의 정적인 분위기와 달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빠르게 결정하는 문화가 신선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여러 동료들이 다가와 친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특히 놀라웠던 건 회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첫 주에 재난 대피 훈련이 있었어요. 체계적인 절차와 준비된 대응 매뉴얼을 보며 일본 회사와의 차이를 실감했죠.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팀장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일주일 후 다카시에게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기술직으로 채용됐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들도 환호성을 질렀죠. 이제 우리 진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유토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우리의 새 집이 될 거야. 다카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어로 회의를 따라가는 건 여전히 어려웠고 업무 방식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인내심을 갖고 도와주었고 저도 매일 퇴근 후 한국어 공부에 시간을 투자했어요. 다카시도 새로운 회사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적응과 함께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넓혀갔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서울의 다양한 곳을 방문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느낀 자유로움은 잊을 수 없었어요. 한국 생활 6개월 차, 우리는 첫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긴 연휴가 주어졌고 우리 가족은 속초로 짧은 여행을 떠났어요. 바다를 보며 다카시가 말했죠. 일본에 있었다면 지금쯤 또 재난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었을 거야. 여기선 그런 걱정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물론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가끔 향수병이 찾아왔고 언어 장벽은 여전히 높았어요. 특히 아이들 학교 상담이나 공공기관 업무에서는 여전히 통역 앱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조차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후쿠다 씨,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안전함이요. 제 아이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귀가 길에 문득 일본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영상통화로 종종 연락은 하지만 직접 만나지 못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부모님도 초대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창밖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낯설던 이 도시가 어느새 편안한 집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시가 커피를 들고 와 옆에 앉았어요. 가끔은 꿈만 같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새 삶을 시작했다는 게. 저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그 결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두려움과 불안이었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지만 그 도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6개월 전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가족은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요. 두려움에 떨며 살던 과거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을 테지만 용기를 내어 변화를 선택한 그 결정이 우리 가족을 구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불안 대신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